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TV 배진 남수영 기자입니다. 예. 성창경 KBS 노조위원장님 만나서 굉장히 기쁘고요. 예. 저희 배진 TV는 주로 태극기 국민 세력들이 자주 즐겨 찾는 그런 채널이니까요. 네. 우리 태극기 국민들에게 오랜만에 인사 좀 한번 드려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날도 더운데 매 주말마다 나라 걱정하면서 광화문으로 또 거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뭐 주말은 나가지만 그 주중에 계속해서 유튜브나 또 단톡방 또 밴드 등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저도 그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이 나라가 지금 이른바 좌파 강점기에서 벗어나서 보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으로 들어가면요. 네. 저는 뭐 질문을 여러 가지 하지 않고 네. 뭐 두세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예. 첫째 질문은 선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현직 방송 언론인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를 할 때는 정말로 정당한 그 어떤 사연이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 넘어서서 분노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대로 보도해야 할 것을 보도하지 않고 있고 또 보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도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난 2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만 하더라도 저는 언론의 탄핵이라고 볼 정도로 무자비하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의혹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얼마 전에 KBS에서 보도된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인데 말하자면 그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중소 영세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왔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정책을 잘못 쓴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편의점 업주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이 최저임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이렇게 호도를 하는 듯한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도 나도 편의점 진출하고 있다. 또 편의점 업주들은 영세한데 본사는 영업이익률을 많이 챙기고 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또 뭐 북한 문제, 지금 북한 문제의 핵심은 김정은 체제가 핵무기를 없앨 것인가, 핵무기를 완성 단계에서 미국 트럼프 정권이 김정은 정권을 친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나온 것이 싱가포르 회담이고 지금 국제사회에 김정은이 보이는 태도인데 그런데 우리 정부는 마치 북한과 남한이 아주 잘 지냈어. 남북 경제협력 또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두 나라가 잘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또 기무사 보도를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십니다마는 대통령 탄핵 즈음에 태극기 집회와 또 촛불 집회 이 양 세력이 한치 그 양보 없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군이 판단할 때 만약에 한쪽에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가 불복해서 내란 수준의 어떤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정하고 계획 작전을 짠 것이 그 말하자면 계엄 문건인 것으로 보이는데 마치 지금 이 내용들을 보도하는 것을 보면 그런 그 계획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계엄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만 보도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언론을 장악한다든지 또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야당 국회의원들 체포한다든지 뭐 이런 그 계획 문건에 나와 있는 계획들을 마치 실행하려고 하는 듯한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마치 이 기무사 문건을 통해서 반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아닐까 하고 의심이 드는 정도의 이런 보도를 볼 때 저는 이런 보도는 보지도 듣지도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곡 편파 보도하는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보도는 굉장하게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판단력을 흐리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유튜브 방송, 배진 방송 같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올바른 내용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 뉴스 편파보도 모든 것들을 지금 언론 노조가 많은 언론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방송법이 통과되면 이걸 탈피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방송법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예를 선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 핵심은 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냐? 이건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방송은 언론 노조,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가 거의 장악하고 싶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KBS 사장도 언론 노조 위원장 출신이고 MBC 사장도 언론 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미 배제되어 있던 언론 노조 이분들이 말하자면 복수 내지는 자기가 당했던 그런 불이익들을 설치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하게 지금 정권과 우파에 대해서 말하자면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언론 노조 위원장이 이제 KBS와 MBC 장악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간부들, 앵커들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을 언론 노조 위주로 채웠고 언론 노조라는 것이 강령이 보면 기본적으로 진보 정치와 연대를 해서 정치 세력화한다 하는 강령이 있어요. 그 노조 강령에 이런 정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정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정치기금도 둔다 돼 있고 그 정치위원회에서는 이러저러한 정치 활동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방송사 특히 공영방송사의 노조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측의 대척점에서 사측에 대항하기 위한 약한 사람들이 모인 노동자들의 조합이 아니라 정치단체다. 왜? 이 단체 노조원들은 아시다시피 고임금 근로자들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또 청와대, 국회, 검찰, 경찰 등 해서 기자들 또 PD들이 그런 출입을 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의 파워 세력들과 연대가 가능한 그런 집단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한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파업을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을 바꾸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민주당이 그때는 야당이었는데 그때 발의한 법이 박홍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법에 당시에는 여당 단독에 추천된 이사만으로 사장을 뽑을 수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당 마음대로 사장을 뽑고 또 이사도 여당이 많은 이사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굴러갈 수 있는데 이거를 여야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사장을 뽑기 힘들게 만든 그런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이 개정이 되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사장이 대통령 임명하는 게 아니라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등등 해서 야당도 동의를 해야만 사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 사장이 오기 힘들고요. 둘째는 지금 현재 있는 사장들은 방송법이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사퇴를 하고 또 그 3개월 이내에 새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법을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만 시키면 지금처럼 일방적인 방송 사장을 뽑는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뽑기 때문에 보다 장악도가 좀 떨어지고 노조가 방송사를 운영하는 듯한 그래서 노영 방송 또는 노조 직영 방송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그야말로 좀 중립적인 인사가 보도 책임자 또는 방송사를 경영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방송 장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태극기 국민들을 대변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태극기 집회가 전혀
아예 보도가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맞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이런 현실에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태극기 집회 무대 연단에 서서 성창경 위원장님이 지금 연단에 설 수 없는 현실이고 보니 이 오늘 같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태극기 국민들에게 보도되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 좋은 올바른 방향으로 한번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예. 그 태극기 집회가 참 2년, 3년째 접어듭니다. 솔직히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좌파의 이른바 독주하는 이런 정권의 서슬푸른 그런 칼날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누구 하나 목소리를 못 낼 때 우리 어르신들이 광화문으로, 시내로, 여의도로 나가셔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3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평가를 할 시점에서 보면 과연 정말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문재인 정권이 깜짝 놀라서 그 말하자면 과거의 촛불 집회처럼 그런 성격의 힘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은 그 태극기 집회에서 모였던 그 많은 동력들이 이제 서서히 힘이 빠져가지고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그리고 매 주말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영향이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 3월 1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월 1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영방송에서 KBS는 맨 끝에 한 줄로 보냈고 MBC 아예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보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언론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모이는 여러분들도 정말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모이는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프레임, 즉 틀찍기를 했냐면, 저 모이는 단체들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이른바 틀딱이라고 해서 아주 비하하는 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빠진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친 사람들라고 폄하를 하고, 그래서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보수 단체의 비리 문제를 부각한다든지 해서 저 사람들 모이면 뭐 자기들끼리 뭐 회비를 냈는데 누가 횡령했다더라 식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단체에 모여서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이 없고 아주 부패하거나 정말 낡은 그런 이미지를 확 그치웠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도한 언론들의 책임이고, 그래서 왜곡 보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북한을 좋게 하고 북한과 친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안으로 우리 보수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국정원 원장 무슨 4명 되는 사람이 감옥에 가 있고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견제받지 않는 이런 권력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까? 지금 방법이 조금 더 세련되게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방법과 내용을 달려야 되는데, 방법은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시는 거를 할 때 광화문에 모이지 마시고 기관에 모이시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언론에 문제가 있으면 MBC나 그 언론 해당 기관 앞에 모여 있어 가지고 공영 보도하라 하고 모일 때 지금처럼 몇천 명씩 모일 게 아니라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말마다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또는 2달에 한 번 모이더라도 그 인원이 10배, 20배 이상 모여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볼 때도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인파, 그리고 거기 주장하는 용 방법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나서 고함 지르고 욕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젊은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대에 서게 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게 하는. 따라서 지금 어르신들은 조금 물러나셔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돈을 모아서 전문에게 준다든지 기회를 준다든지 무대를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젊은이들이 공간에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신다면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나오고 싶어도
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정말 나이 많으신 털딱 어르신들이 가는 곳이야. 부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렇게 더 씌워진 미디어로부터 더 씌워진 모임에 이 사람들이 거기 노출될까봐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스마트하게 대중 가수도 좀 부르고 좀 알려진 인물도 좀 부르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모인다면 그렇게 해서 그 기관이 검찰 앞에서 모이든 또는 기무사 앞에서 모이든 법원 앞에서 모이든 그렇게 해서 5만 명, 10만 명 한 번 모이더라도 그렇게 모일 때 그 일대가 교통이 마비된다든지 해서 기존에 있는 제도권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하지 않더라도 그 교통이나 불편함 때문에 보도할 지경이라도 그렇게 해서 언론에 노출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실력과 응집력이 알려지게 된다면 국민들이 야 지금 나서자 이런 그 동력이 새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지금 보십시오. 나라가 백척간두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기무사 문건 이 폭로 뭐 이런 그 음모설로 인해서 마치 군대를 해체하려고 하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쳐다보고 있고 김정은의 태도에 입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 수준의 우리 민족이라면 이미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군대도 있습니다. 국군도 있습니다. 젊은이도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기회를 줘서 이분들이 문재인 정권에 잘못하고 있는 데에서 그 브레이크를 걸고 NO! 하고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데 대한 새로운 전략이라고 봐가지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뭐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이렇게 한두 번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그것 때문에 고소고발을 당하고 거기서 딴 분이 말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런 모임 성격 때문에 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태극기 집회에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갔다 하면 그 상대편들이 고소하고 고발해서 경찰에 몇 번 왔다 갔다 6번, 7번 왔다 갔다 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물론 그거 겁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 현직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처벌받아 가지고 뭐 잘린다거나 할 경우에 밖에 나가면 이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해서 있는 동안에서 그나마 노조위원장이라는 자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그래서 다른 직장에 있는 분들 현직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많이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 두십시오. 여러분들 지켜야 됩니다. 아니 과거에 그 나라가 어려울 때는 현직에 있는 학생들 현직에 있는 직장인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침묵하고 조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만 밖에 내보내시갖고 그 더우나 추우나 바람이 부나 비바람이 부나 이 땡볕에서 저 어르신들이 쓰러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조용히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체제로 바뀔 수도 있고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KBS 정문 앞에 김정은 사진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또 김원봉이라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북한을 건너가서 북한 정권을 세우는데 기대한 역량을 했던 그런 그 인물을 대하 드라마로 만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게 하나 둘씩 진행되고 간다면 우리 사회의 좌파 이념을 그냥 자연스럽게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자라는 세대들이 또는 지금 중간층에 있는 어중간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체제를 적응시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6개월, 1년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산주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다가 정작 공산주의로 바뀌어 보십시오.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 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숙청당하거나 학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트남이 그랬고 또 스탈린 체제 하에서도 그랬고 모태동 체제 하에서도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지식인 여러분, 배웠다는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냥 숨어서 리트윗 하지 마시고 나서서 아니다, 틀렸다
라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방송사 내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우리 회사 내용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면도 있지만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과거 보수 정권 때 이른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일했던 기자와 PD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왜 그렇게 보도를 했니? 저렇게 보도를 했니? 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저는 보복이라고 봅니다. 지금 MBC에는 정상화위원회라는 것이 KBS보다 몇 달 전에 생겨서 벌써 12명의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또 수십 명의 직원들을 정직과 감원을 했습니다. 일례로 신경민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을 막말이라고 보도한 기자는 정직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세월호 보도의 편파 또는 그 보고 내용에 보도 체제에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도 해고를 당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KBS도 과거 4대강 보도, 세월호 보도 등등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누가 감히 문재인 정권에 잘못하고 있는 것을 하려고 하겠으며, 또한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다 손 치더라도 누가 감히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언론가 막힌 것이고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고 언론을 저는 압제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방송이고 언론이지 않습니까? 특히 KBS는 국민 여러분들이 내는 수신료 2,500원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이 2,500원은 좌파 국민만 내는 거 아니에요. 우파 국민도 내고, 호남 국민도 2,500원, 영남 국민도 2,500원 냅니다. 서울 국민도 2,500원 내고, 민주당의 방송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방송도 아니고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방송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권만 찬양하고 또 어떻게 일방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좋다 소리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는 아니다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행동적으로 편파보도 하지 마라. 우리가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회사니까 우리가 말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방송에 적극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실상 야당이 없는 이런 현실에서, 있어도 없는 이런 현실에서 참 외롭게 투쟁하시는 모습을 매체를 통해서 많이 뵀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 편파 방송 아니면 아예 일절 보도하지 않은 이런 현실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유튜브 연대를 말씀하셨는데요. 유튜브 연대를 하자면 어떤 대안이나 제시할 방안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데, 유튜브가 대한 매체로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우파 국민들 상당수가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솔직하게 중구난방인 것도 맞습니다.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팩트나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퍽 지르고 많은 그런 유튜브들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유튜브들이 만약에 더욱더 확장된다면 특정 한두 개 유튜브 때문에 전체 유튜브 방송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돼서 그건 믿을 수 있는 매체가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도 또한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배진 방송을 포함해서 여러 개의 매체들은 그야말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심층 보도하고 또 깊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매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유튜브가 연대해서 한 곳에 모인다면, 그래서 어떤 방송은 어떤 특화하고, 이를테면 정치 특화, 경제 특화, 사회, 문화 등등 해서 특화 내지는 또 그 보도 시간대별로도 좀 A와 B가 차별화해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편성과 편집을 하게 된다면 굉장하게 지금보다 더 큰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유튜브 연대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KBS 공영 노조 외에 또 다른 노조 하나를 얼마 전에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 쪽에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노조 으로 미디어 연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미디어 연맹을 통해서 유튜브
그 유튜버들이, 방송사들이 다 직결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 다른 노조 형태의 이런 그 집회를 하게 되고 또 기구를 갖게 된다면 노동조합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한 2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서 우리가 그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편성과 제작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작 기반도 똑같은 중복 투자를 뭐 할 필요 없이 A와 B가 나눠서 하게 된다면, 그래서 한 사무실을 쓰되 오전과 오후 시간, 주제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는 시간 등등 해서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지금 구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좀 구체화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유튜버들이 보다 자유롭게, 그렇지만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제살 깎아먹지 않게 지금 갖고 있는 제도권 언론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 시간과 아이템들까지도 한번 배열해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노조는 설립이 됐고요. 네. 이제 설립됐는데 그 설립된 노조와 미디어 연맹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뭐 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핵심적으로 일할 분도 좀 모여 있어야 되고 해서 이 유튜브 연대 만드는 거는 여러분만 동의만 해주신다면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더 그 세밀한 소프트웨어를 짜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장시간 참 감사하고요. 네. 지금 오늘 질문 중에서 없거나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언론이 장악이 되고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나라 전체가 이상하게 돼도 많은 자라나는 청소년과 젊은 사람들은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는, 그래서 지난 결정적인 증거가 지난 6.12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하루 전날 6월 12일 날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있고 난 뒤에 선거 판도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재명 씨와 김경수 씨가 그런 악재, 보통의 상황이라면 당선되기 힘들 상황인데 당선된 것은 어떤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거의 언론 영향이라고 봅니다. 정치 상황이 그래도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서, 그래서 이재명 씨의 그런 불거졌던 의혹들, 욕설이라든지 여배우와의 연문설이라든지 이걸 제대로 짚어주고 보도를 했다면, 또 김경수 씨만 해도 드루킹 보도를 제대로 보도를 하고 했다면 아마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판단컨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불리한 거는 거의 대부분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아요. 일부 언론 빼고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국민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이 창이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깨져 있거나 삐뚤해져 있어서 봐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정말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저도 아침에 깨서 보면 이 현실을 보면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가 싶을 정도의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맞나?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변해져 있는데,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서서히 적응해 가듯이 우리 국민들도 이 사회주의 정책에 너무나 많이 적응해 가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언론은 군대보다 강하고 또 정당보다 강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막강한 언론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라고 야당을 믿어왔는데 보십시오. 저는 저 정당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분이 과거 행적이나 또 어떤 진영을 봐서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강해야 될 것은 좌파의 어떤 이미지나 또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좋은 선례가 아니라 스마트하게 보수의 가치를 정확하게 내세워서, 그리고 싸울 때는 정확하게 싸워야 되는데 싸움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싸우면 누가 싸우냐?
우리 어르신들이 싸우고 국회의원들 안 싸워요. 그렇게 제가 보니까 개인 정치는 하고 전체 싸워야 할 공동의 의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 언론 같은 경우도 이게 누구 국회의원의 그 담당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장악돼 있어도 저기 계신 분들은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마을 또는 자기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은 마치 시의원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막 그 챙겨가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파들이 부족한 거는 지금 싸움이지 좌파 정책이 아닙니다. 좌파의 뭐 사람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부족했던 거는 그분들이 지금 이 좌파 정권이 했던처럼 우파 정책을 과감없이 밀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조금만 촛불 들으면 수그러들고 조금만 고함 지르고 아침 이슬 노래 부른다고 청와대 뒤에 숨어가지고 가슴이 떨렸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당해왔고 또 좀 당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더 우파 가치, 더욱더 대한민국의 정통 가치, 보수 가치를 굳건하게 하고 그 깃발 아래 젊은이들이 모이게 해서 그 장류 유서 없이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투쟁을 해야지 어르신들만 싸운다고 될 것이 아니고요. 또 젊은이들만 떼내고 싸운다고 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수 가치는 지금까지 가장 아름다운 거였고 질서가 있고 법치 아래서 명분도 있었고 우리의 전통을 살리며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해왔던 가치인데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양보를 하시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돈과 시간을 배려를 해주어서 그 사람들이 무대에 많이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막강한 힘으로 우파를 괴멸시키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했습니다. 예. 네, 저는 이상 대진TV 남수연 기자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